반갑습니다. 작가 황선남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했나 하면 아이 꼬집는데 무관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관심이 얼마나 나쁘게 아이의 성격 형성이나 살아가는 데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게 1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무관심이 2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요즘도 제 방송을 보고 또 아니면 제 책을 보고 예전에 또 저하고 이제 상담했던 분들이나 제가 그 라디오 방송했던 걸 보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먼저 문의를 해오는데 그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아이 키우는데 상당히 힘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힘들어서 괴롭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불행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상담하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선택에 있어서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힘든다고 꼭 괴롭고, 힘든다고 꼭 불행한 거는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면요. 저들 힘들면 그 힘든 것이 나를 발목을 잡고 나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옥죄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더라도요. 힘드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힘들게 내가 산을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가니까 희열이 있는 거예요. 또 골프가 재밌는 거는 골프 홀의 그러니까 홀의 홀컵에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를 잘 해내는 사람을 저희들이 추앙을 하고 그 사람들을 칭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어느 선택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서 괴롭다라고 하는데 힘들어서 절대 괴로운 게 아니에요. 힘든 거는 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생명이 없는 영혼에게 몸이 없는 영혼에게 몸을 주어서 인류의 진화 아니면 이웃과 사회를 좋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유능한 사회성을 길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든다고가 아니라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힘든 거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라는 신호인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게 꼭 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든 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디딤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책, 아이 키울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1분 꾸지람 하면서 2세에 2세, 1세는 완판이 되고 2세를 이제 새로 찍은 건데요. 그게 교재 90쪽에 있는 거를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관심이 가장 나쁜 행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관심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나쁘게 음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왕왕 무관심을 선택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특히 자녀관계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일 좋지 않은 거는 제가 지난주에 힘줘 이야기했죠. 윤리체계나 양심체계를 파괴시켜버린다. 라고 제가 알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90쪽 위에서 이제 두 번째 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라는 행위를 통해 더 좋은 것이 나타나려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요. 저희들이 살면서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 실수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거기서 큰일 났다가 아니라 물론 일은 저질러졌지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터졌을 때는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반드시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또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방법과 걷는 것을 더 잘 배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이래하기에
아이들의 잘못을 없애려면 제일 먼저 부모의 마음에 잘못을 보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실수란 건 뭐예요? 어떠한 것들이 사회의 주변 환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맞춰보는 작업이 다소 어긋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다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실수는 뭐예요? 디딤돌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만, 앞뒤를 보자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큰일 났다. 저러다가 어떡하겠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 종종 저지르는 그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사건이 났을 때 그것만 축소해서 탁 잘라서 일어난 사건만 보면 되는데 그 앞뒤 전후 좌우를 스토리로 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길을 가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아니면 뭐 차 접촉사고가 났다. 하면 접촉사고가 났을 뿐인 거예요. 근데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아침에 처가, 와이프가 밥을 늦게 해줬다. 아니면 잔소리를 해서 그렇다. 또 큰일 났다.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애둘러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큰 덩어리를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 넘어졌을 뿐인 거예요. 근데 차 접촉사고가 났을 뿐인 겁니다. 이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미리 걱정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큰일 났다.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 저 아이 손에 가면 나만 남는 것이 없어요. 저 아이는 덜렁거리는 아이. 이렇게 그 아이를 교명지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그 말대로 만들어지고요. 또 부모들이 또 계속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잘못 보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행복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되고, 아이의 훌륭함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의 마음이 먼저 밝고 행복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가정 경영의 가장 큰 원칙은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부모가 항상 행복해야 아이들이 다소 잘못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목말라 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나오네요. 그래야 아이에게 본래부터 내재해 있는 위대성을 볼 힘이 생기고 지켜볼 힘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이의 잘못을 없애기보다는 착함을 불러내려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있는 것을, 드러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놔두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아이의 본성에 있는 위대성을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러자면 부모가 마음이 먼저 여유로워야 되고 평화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고치려고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잘못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건 철책 중에 철책인 거예요. 저희들이 수많은 오류를 했죠. 남편에게, 아이에게, 그 다음에 친구에게, 또 그 다음에 내 자식에게. 잘못을 지적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지금까지 10년, 20년, 어쩌면 저희들 평생을 저희들이 그것을 노력을 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잘못은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을 지적해서 허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없앤다고 어둠을 지워봐야 어둠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빛을 가져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에게 내재해 있는 밝은 면, 훌륭한 면, 아름다운 면을, 선한 면을 불러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타냈습니다. 잘못은 착함이 잘못은 착함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악은 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덜 나타나 있는 상태라, 어둠은 어둠 자체로 고정화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빛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둠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악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가져오면 되고 빛을 그 다음에 밝음을 가져오면 다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철학에서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저희들 삶에서 아이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밝은 면이 부딪혔을 때 그때 꽃이 피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줄탁동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 순간이 저희들이 기회입니다. 실수했을 때는 물론 더 기회고요. 매 순간에 아이의 행동과 은행과 아이의 즐겨 쓰는 말에서 아이의 훌륭한 면을 찾아내고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악이나 잘못을 없애는 방법은 이미 있는 선함을 불러내어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후로 나는 행복하게만 살고 싶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단 하나요. 행복한 면, 밝은 면만 도와주고 말로 불러내고 표현한다면 바로 즉각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이 아이를 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칭찬하려고 하는데 칭찬의 옳은 방법은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바꾸게 하려고 칭찬이 고래가 춤춘다고 해서 칭찬하는데 아이가 하지도 않는 없는 것을 칭찬을 해버리면 아이는 비아냥거리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내재해 있는 위대성을 보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방법에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칭찬의 옳은 방법은 이미 있는 존재, 진짜를 표현하는 것이 칭찬이지 있지 않는 것을 말로서 교묘히 해봐야 칭찬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이미 들어있는 위대한 천재성을 말로서 예배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아이의 생명의 본질을 봐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희는 아이를 뭐를 해주고 뭘 해주고 돈을 줘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내재해 있는 선함을, 착함을, 위대성을, 천재성을 불러내고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말로서 예배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아이를 행복해 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한 잘못된 행성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무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들어있는 무한의 선이 즉각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존재에 들어있는 아이에게 있는 것을 아이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힘, 아이에게 위대성을 볼 수 있는 힘, 아이가 다소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아이의 생명에 들어있는 위대성을 봐내는 부모는 이것도 뭐예요? 부모가 이미 위대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생명이 부딪힘이 일어나겠죠? 여기에서 아이들이 훌륭해지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이의 위대성을 봐주고 아이를 말로써 위대한 걸 칭찬을 하면 아이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는 부모 역시 또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래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없는 것을 그것을 없애려고 잘못을 지적한다는 건 뭐예요? 악으로 없앤다는 거예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내재해 있는 선함을 불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항상 기쁨의 참말, 좋은 말, 기쁜 말, 그 다음에 아이의 훌륭한 것을 하나 발견하고 칭찬해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예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하고요. 내 마음속에 내 부모님에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한다면 내 가정뿐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아이는 감사할 일만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말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후 내 입에서는 오로지 좋은 것만 표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을 마칠 거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한 남자 작가 황선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